자, 이번에 3과 문법 진행을 해볼게요. 병렬 구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항상 헷갈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일단은 등위 접속사 and, or, but 같은 게 오면, 그렇죠? 문법적으로 대등한 두 개의 구조를 연결하기 때문에 앞에가 명사가 오면 명사, 전치사고 가면 전치사고, 동사가 오면 동사, 뭐 동명사가 오면 동명사, 투부정사가 오면 투부정사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투부정사 and 다음에는 그냥 여기가 가끔 동사 원형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 왜? 투가 여기 껴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주의하는 게 좋겠다. 항상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and 투부정사를 쓰기보다는 투가 보통 생략된 형태를 많이 띠더라. 요거는 조금 기억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약간 짝을 이루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있다. 이것도 문법적으로 대등한 구조 두 개의 구조를 연결할 때 쓰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만약에 이 상관 접속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오면 얘는 복수 취급을 하고 나머지는 어디다가 스위치를 한다고? 뒤에 스위치를 하더라라는 이야기야. 얘네들이 주어에 왔을 때 아무 뒤에 올 때는 상관이 없고 얘네가 주어 자리에 오면 항상 보스 A and B는 복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B에다가 스위치를 하더라 정도는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동명사 동명사 형용사 형용사 전치사 전치사 동사 동사 똑같은 애들끼리 오더라 인 건데, 그렇죠? 요런 것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prepare A to B, 뭐 compare A with B 같이 동사 약간 세트로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도 아무래도 문법적으로 똑같은 애들끼리 묶더라 인 거죠. 그죠? 뭐 prepare A to B, 뭐 distinguish A from B 이런 것도 똑같이 명사 명사 동사 동사 뭐 동명사 동명사 이렇게 투부정사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들끼리 묶더라 인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뒤에 넘어가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병렬 구조, 이건 뭐 문제 풀면 되고, 여기도 앞에 얘가 리스닝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ing를 붙이는 거니까 뜻 해석을 해보고, 아 그럼 뭐랑 뭐가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고, 그죠? 여기도 뭐 그냥 문제를 풀면 되겠고, 그죠?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뜻이 있으면 인터넷을 한번 찾아봐.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것들은 그냥 찾아봐도 괜찮아. 모르는데 어떡하겠어. 그죠? 아는 거는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그어 놔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필요시 변형하라는 거니까 to를 붙일 수도 있고 뭐 s를 붙일 수도 있고 ing를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병렬 구조로 만들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A, or B 뭐 이런 것들은 뭐 자 천천히 풀면 되고, 접속사 쓰라는 거는 뭐 상관 접속사건 뭐 등위 접속사건 쓰면 되겠지. 그죠? 자, 그다음에 배열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되는데, 그다음에 상관 접속사를 써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래. 이게 어떤 거냐면, 그죠? 그 영화는 재미가 있지. 그리고 나서 뭐해? 예, 감동도 줘. 그러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감동도 주잖아. 그래서 얘랑 이렇게 나돈리 버들소로 만들더라. 라는 이야기고. 자, 그 남자는 엄격한 게 아니고, 그죠? 인내심이 강하고 친절하더라. 인 거니까 나머지는 하면 되고, 일단 요거만 해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은 my teacher, 그죠? is까지는 다 똑같잖아.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is not strict, but 엄마야. patient and kind더라. 그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인간이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다. 똑같은 것끼리는 다 쓰고, 저 얘랑 이거 똑같지. 그다음에 is 똑같지. 그러니까 똑같은 건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이 상관 접속사를 이용해서 바꿔 쓰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니까 한번 쭉 보면 되겠고, 여기가 지랄이겠지. 여기는 이제 학교 본문이니까 한번 외워보고, 그죠? 여기도 아마
그럴걸? 그래서 아마 잠깐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도 볼게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한번 연결을 한번 일단 풀어보고, 틀려도 괜찮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풀어봐. 틀리면 고치면 되지. 근데 풀지 않으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틀려도 괜찮은 그냥 과감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하고 나면 객관식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볼게. 이것도 우리가 이건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했어. 명사절 이끄는 거 다 했어. 자, if랑 whether 봤어. if랑 그 다음에 whether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일단은 if를 보면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래. 그럼 이때는 만약이 아니라 뭘로 해석한다는 거야?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다. 그래서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목적어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야. 만약 같은 경우는 만약 뭐뭐 하면으로 쓸 때는 얘는 부사 역할인 거고 인지 아닌지 같은 경우는 목적어 역할이니까 다르지. 완전 다르지. 쓸 수 있는 게 달라. 그래서 불확실하거나 의문되는 일을 말할 때 쓰고 whether이랑 바꿔 쓸 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whether 같은 경우는 아무 자리에나 다 쓸 수 있고 if는 목적어 역할 할 때만 쓰는 거야. 고어 이런 건 안 되고 목적어 역할을 할 때만 써. 그래서 목적어 역할 할 때만 if, whether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무조건 whether밖에 쓸 수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or not 같은 경우는 그죠? or not은 if를 쓰고 나서 그죠? 맨 뒤에다가 if는 맨 뒤에다가 붙일 수 있지만 whethe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붙일 수도 있어. 근데 if or not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붙였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건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whether or not처럼 if or not은 안 되더라 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잘 봐봐. if 같은 경우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보통은 뭐 주어나 보어 같은 경우 whether 쓰고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가 있으면 무조건 whether밖에 안 돼. if는 동사 뒤밖에 못 오는 거야. 그죠? if는 동사 뒤밖에 안 오고 나머지는 whether는 다 쓸 수 있더라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whether or not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if로 쓸 수는 없지만 or not이 맨 뒤로 올 때는 if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건 이거랑 똑같은 거야. if or not이 안 되기 때문에 whether or not 대신에 아무리 목적어 자리에 와도 if를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왜? or not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근데 떨어져 있으면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목적어 역할을 할 때만.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면 되고, if가 아마 시험에 만약으로 나오냐, 인지 아닌지로 나오냐가 한 문제고, if랑 whether를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올 거야. 문법을 굳이 낸다면. 아마 그게 두 개가 합쳐서 하나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거는 중3 때 한 번씩 했어. 중3 때, 중2 때, 중3 때 이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할 때 한 번씩은 다 해봤기 때문에 다 경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되고 인지 아닌지 의문스러운 일일 때는 인지 아닌지야. 여기도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한번 골라보면 되고 알맞으면 오고 틀리면 X야. 그죠?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게 문제가 어려워. 그죠? or not은 안 되니까 이 that은 안 되겠지. if는 돼, 안 돼? 안 돼. if or not은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 정답은 whether 쓰겠지. 그죠? 5월 낮이니까. 그래서 틀린 경우는 고치면 되고 맞으면 동그라미 쓰면 되고 그죠? 여기도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고 고치면 되고 여기 볼게요. 자,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냐? 이거는 조금 어렵지만 그죠? 너는 알려줄 수 있니? 이를 썼어.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그죠? 그가 나를 좋아해. if he 맞죠? whether도 가능하죠.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봐 줄 수 있겠냐라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헷갈릴 거다. 이거 영작이니까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활동하는지 아닌지 쟁점은
쟁점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좀 잘 보는 게 좋겠고 그죠? 영작이랑 똑같으니까 잘 보세요. 그죠? 여기 한번 이거는 좀 쉽겠다.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어렵고 영작이니까 얘는 나와 있단 말이야. 얘는 그대로 쓰고 그죠? 의문사가 없으니까 if나 whether를 쓰고 그 다음에 they 쓰고 그냥 바꾸면 되지. 근데 여기 말고 1번은 쉬운데 2번이 어려운 건데 if를 썼어. if나 whether를 썼어.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did는 조동사니까 얘가 사라지잖아. 근데 왜 did를 썼겠어? 과거니까 썼겠지. 그러니까 get이 그죠? did가 get한테 영향을 줘서 과거라는 걸 표시해야 되니까 get이 아니라 got을 쓰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에 do는 상관없는데 does가 오거나 did가 오면 동사가 바뀐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does가 빠지면서 동사에다 s를 붙여야 되고, 그죠? 동사에다가 s를 붙여야 되고, did가 되면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는 것처럼 과거형을 써야 되더라.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한번 배열 한번 해보고, 배열까지 하는 거는 뭐 쭉 하면 되겠고,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외워서 풀어보고 나머지 것들은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맞으면 좋고 틀리면 말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객관식까지 풀면 문법이 끝이야. 다행히 문법이 어렵지 않고 중학교 때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병렬 구조가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문법은 아마 하나 나오거나 삼과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하나 정도는 나오겠지만.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거 문제 다 풀고 그다음에 한번 틀린 거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틀린 건 이제 빨간색으로 옮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끝.